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거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의 생활이 더 편리해졌나요? 우리는 손바닥만한 기계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얻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손바닥만큼 작아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의 사파처럼 정말로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하러 가진 않고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 사진을 남의 일 보듯이 찍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겠죠?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하루에 평균 23번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켜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적으로 혹은 카카오톡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나요? 2012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 인터넷 중독률은 10.7%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모바일 메신저와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럼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에 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중독률은 여학생이 남학생의 3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의존율이 높아져서 중독 위험성이 심화되어 있고 있어요. 흔히 중독이라고 하면 마약, 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등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신문 기사를 살펴볼까요? 스마트폰 뺏기자 경련, 가출, 자해를 일삼고 스마트폰에 파묻혀 쉬는 시간에도 복도는 조용해요. 게임 음란물에 뻥 뚫린 초중고 교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도 거의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많죠. 성장기 자녀 스마트폰 중독, ADHD, 팝콘 브레인 유발 위험이 있다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바로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스마트폰을 압수하니 부모에게 욕설, 전화 사주는 시기 늦출수록 좋다고 합니다. 올해 청소년 스마트폰 상담 살펴보니 과도한 게임 등 휴대폰 몰입 41.3%,
휴대폰 없어진 후 이상행동 12%, 성음란물 9.3%, 부모와 갈등 9.3%, 절도 금품 5.3%, 교사 친구와 갈등 4%. 이와 같이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성의 심각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 오프라인의 여를 찾자는 디지털 디톡스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는 이 어브리비에이션 폼 준말이죠. 디톡시케이션. 톡시케이션은 독극물. 그래서 부정적 영향인데 디톡스에서 독극물을 극복하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학습 활동을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의 개념, 중독의 유해성, 중독의 원인과 예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스마트폰 인터넷 유형의 개념과 유형으로서 나는 스마트폰의 노예인가 주인인가? 자, 그림을 보시죠. 카톡 공고 확인해봐, 지도 검색해봐, 또는 뉴스가 뭐야, 이 사진 보내, 예 주인님.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십니까? 공부나 취미 활동에 집중할 때 스마트를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는 편리하지만 없어도 큰 불편함은 없습니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을 때 주변 사람과 필요한 연락이 안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염려됨십니까? 자, 이러한 모여든 것들, 게임 스트레스에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한다. 온라인상에 남긴 글도 내가 하는 말로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한다. 사실은 이렇지 않을까요? 충전시켜라, 와이프 연결하라, 카톡 왔다 확인해, 전화 받으라고, 저기 맛집이래 들어가봐. 예 주인님,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스마트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의 주인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요. 스마트폰의 노예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내가 주인인지 노예인지 판별이 되겠네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각자의 스마트폰만 보고 무엇을 하든 언제나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것. 자, 여러분 가슴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죠?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럼 나는 주인일까요? 노예일까요? 자,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은 문제 행동과 증상도 제각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관계 집착형 혹은 게임형에 속한다고 해요. 관계 집착형 한 게임형. 36%와 게임형이 15%죠. 자,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폭력 피해도 많이 당하고 가해도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이야기 해볼 친구 있어요?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요즘은 특히 스마트폰 사용으로 문자나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이버 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사이버 폭력은 상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장난으로 혹은 별일 아닌 것으로 넘기기 쉬운데, 실제로 청소년들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나요? 중독이 심할수록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요. 또한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 활동에 대해 흥미를 잃고 친구나 선생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동영상은 4분 정도 있다 마무리 짓겠어요. 4분 이렇듯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정서가 불안할수록 더 많이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울하거나 충동을 얻게 하기 힘들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의존하기보다는 친구나 선생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해요. 또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수록 중독에 빠지게 될 확률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예방법이 뭐가 있는지 같이 토론해 볼까요? 다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음의 기관의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지금 스마트폰이나 프로 교실에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김경 교수님이 하신 그 자료 말씀하신 그 프린트업을 제가 연구단위편으로 가져왔거든요. 예, 요거 이따 이동하시면 이어서 저한테 오시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토론해 볼까요?